수치심이 존재를 일어서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하여. 삶이란 무엇일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를 향한 휴식 없는 정진이다. 궁극의 가치, 즉 진리에 압박당한 존재의 시간이 삶이라는 뜻이죠. 안일하게 살고 싶은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지칩니다. 의욕이 생기면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의욕이 깎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궁극에 근접하지 않고 소소한 사건에 흔들릴 때 가장 유용한 묘책은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의 신전의 건거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면 내 삶의 지향점이 투명해지죠. 그런데 나 자신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각색된 제 자신에게 도취돼 유치한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도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부 철학의 대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나는 나를 인식하시는 당신을 인식하고 싶다. 무슨 말인가? 나라는 유한의 개체에서 나 자신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알았다 해서 충분하다고 확증할 순 없죠. 감각적 세계에 머물면 삶의 의욕과 현실의 배타적 작용들을 피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컨대 의욕이 생기면 현실이 왜곡되고 현실에 충실하면 의욕이 깎이죠. 왜냐? 몸이 주는 감각적 만족이 매양 바뀌고 몸은 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으며 몸이 강인하다 해도 근심이란 녀석이 꾸준히 존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충실성 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변질적인 육체적 습성으로부터 살짝 비껴서서 나 자신을 알겠다는 갈망을 추구할 때 진리를 향한 지치지 않는 정진을 허가할 수 있죠. 꾸준히 삶을 문제 삼으며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음으로 궁극적 존재에 위치한 시선을 얻고 나 자신을 톱밥을 수 있죠. 저 높은 고지에선 인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스스로 가늠할 때 유치한 자기 도취로부터 해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진리를 향한 휴식 없는 정진의 길은 고집스러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소소한 기쁨, 일상의 만족, 내밀한 행복을 위해 어떤 사물을 소유할까를 우선 따져 묻고 있진 않은가요? 그러나 사물의 소유가 존재에 차려는 착신은 덜 익은 판단입니다. 사물은 죽지 않는 탓에 인간과 일치할 수 없죠. 같을 수 없는 것을 같다고 믿는 습관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치함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죽는다인 이유죠. 삶을 사물에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태도를 두고 아우구스티누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라 규정합니다. 인간의 탄생성과 사멸성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사물처럼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유아적 생활태도와 전체주의적 성향은 같습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으니까요. 존재의 시간은 몸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고 전체주의적 국가는 개인을 생산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합니다. 수단만이 연구화될 수 있죠. 목적은 최종 지점이 있기에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덧붙여 깊숙이 재고해야 할 문제는 수단의 인간은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맹목적 인간에게 부끄러움은 염두할 가치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목적이 분명한 인간만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수치심으로부터 개선을 욕망하죠. 수치심은 부족함을 감각하는 능력이기에 삶의 질문을 던지는 동력이 될 수 있고 그 동력이 수수께끼와 같은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톱바보게 합니다. 삶은 진리를 향한 휴식 없는 정진이니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삶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삶은 끝없는 정진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고지가 되고 있지요. 사물을 대하듯 삶의 영원성만을 문제 삼기에 타자를 배제시키는 싸움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형국에 삶의 수수께끼를 풀고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이어가며 나를 인식하는 당신을 제대로 자각할 여력이 없죠. 수단으로서의 삶만을 허가하는 잔인한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일상을 재편할 수 있을까? 수치심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라. 자본에 팔려버린 짐승 같은 연애는 아닙니다. 연애 또한 합의를 목적으로 삼기에 사랑이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다소 유치한 인식임은 분명하죠. 유효기간까지 짧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세계 이해를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을 둔감하게 돕는 유혹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존재를 보호할 방법을 정리할 요량으로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라고 명명했죠.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의 중거점은 사물입니다. 쿠피디타스는 사물에 의존하고 카리타스는 그 사물의 물질성을 지향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접하는 사랑은 거의 쿠피디타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죠. 시간에 빼앗기고 바람에 날려
질려가며 식상으로 희석되고 권태로 흩어진다. 왜냐? 물질적 만족은 일시적이고 시대에 따라 흔들리며 금세 질려 권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카리타스의 지경으로 승화해야 하죠. 이 승화는 물질적 만족을 지향하는 정실적 활동입니다. 정신적 활동은 존재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무늬를 묻지 않고 자애로운 카리타스적 사랑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시간 체험은 달아나는 시간을 현재의 순간으로 수축시킬 때만 가능하죠. 엄격히 따져보면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있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없지요. 현재만이 존재의 근거로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존재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다고 가정함으로써만 존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란 두 개의 현존하지 않은 영역 사이에 머무는 좁고도 짧은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결단 없는 시간은 맹목적이죠.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은 바로 현재성의 두께를 장착하는 것이며 이 현재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궁극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열리는 경지죠. 오직 현재만이 존재 그 자체를 체험하기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의 두께를 확장하고 축적할 때에만 카리타스적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존재의 시간은 객관적 세계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 순수 시간인 셈이기에 직관적이기도 합니다. 직관은 모든 순간에 걸쳐 늘 새로이 열려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최초 태제를 반복하자면 삶이란 진리를 향한 휴식 없는 정진이고 때문에 고백록의 다음과 같은 말은 치명적으로 옳습니다. 보라, 이러한 분열성이 내 삶이다. 인간만이 자신의 분열성을 인식하는 존재며 자발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분열성이 내 삶이기에 그 부끄러움을 수정하기란 까다로운 모험이 요구되죠. 나는 존재하는 바로 그다 라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끝없이 지향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죠. 당신 안에 휴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안한 날에 대한 약속은 유치한 상술입니다. 평온이 이 세속에서 가능하리라는 선전은 교만이기도 하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삶의 가장 나쁜 버릇이죠. 왜냐? 존재와 세계에 대한 내 천박한 일상에 교만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자유를 악용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각색하고 제 자신을 이해하려는 동력을 상실하며 삶 그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물처럼 낙하하는 것이죠. 내 삶과의 이격은 사랑할 자격까지 박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상기론과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조명설로 수정했습니다. 빛을 향한 우리의 질주가 노력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상기론엔 단 하나의 극단적 단절이 요구되고 유출설의 네 단계는 의지를 분명하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명설은 꾸준히 했으면 누구나 존재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비가 있죠. 일상에서 살살 부드럽게 조명을 밝히다 보면 소멸하는 나, 분열된 나, 못난 내 수치심들이 천천히 수정되는 빛의 현재성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좌절의 탄생지죠. 우울이 유행하면 우울한 인간이 더 많아지고 포기가 유행하면 포기한 인간이 더 많아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강인하고도 열정적이며 강한 의지를 지닌 건강한 사내였다고 희망의 원리로 유명한 에른스트 블로우가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강인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의지를 지닌 아주 드문 사람만이 수치심을 좌절의 근거가 아니라 존재의 원리를 인식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산하는 기회로 잡아챌 수 있죠.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울이나 포기와 같은 비실존적이고 소모적인 박탈된 언어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론 사랑을, 공적으론 이상 국가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미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에도 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죠. 이 용기로부터 삶은 빛이 되고 이 빛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며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애써 기억하기로 합시다. 진리를 향한 끝없는 정진이 삶입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가는 초록의 오늘, 살아있음에 충만한 시간을 결단으로 잡아챌 우리 모두의 강인한 일상은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